안녕하세요. 작은 학교 아이들의 체육활동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강원도 삼척시 미르중학교 체육교사 이현경입니다. 저는 다양한 활동, 자신감 갖기, 함께 성장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체육활동의 목표로 정하고 작은 학교 아이들이 체육활동을 통해 문화의 주체가 되기를 희망하며 체육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전 근무학교인 여고에서 배구 경기 수익평가를 하던 중 쌤, 이겨도 기분 나쁘고 저도 기분 나쁜데 왜 해야 해요? 라는 학생의 질문을 받고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교육과정과 평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사학습 내용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타당한 평가를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한다고 생각했었는데 학생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정한 룰대로 그냥 떠밀리듯 의미 없이 해야 하니까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걸 그 질문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습 종목 선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종목이지만 학생들에겐 생소하거나 다른 종목에 비해 재미 요소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 같은 종목에 대해서는 선택해주면 감사라는 멘트를 삽입했습니다. 설문 결과를 보면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의 의견을 반영해주는 센스를 발휘합니다. 모든 종목을 잘할 수는 없기에 아직도 여러 종목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잘 가르칠 수 있는 종목이 아닌 진로 탐색 시기인 중학교 아이들이 다양한 종목을 의미 있게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체육 활동을 가장 먼저 체육 수업 시간에 기초 기능 및 경기 기능에 대한 학습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온오프라인에서 경기 규칙 용어를 이용한 빙고 경기를 통해 용어와 익숙해지면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사용하는 용어를 잘 이해할 수 있어서 수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됩니다. 경기 규칙의 경우 학생들이 직접 이해하고 설명하는 발표 수업을 통해 친구들이 발표 내용을 잘 듣고 정리하면서 동료 평가를 할 수 있는 수업을 구성하면 아이들의 집중도가 높아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교사학습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자유로운 방법으로 기술할 수 있도록 별도의 양식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건강체력 향상이나 양궁 등 체계적인 교사학습 과정에 필요한 종목은 워크북 형태로 학습지를 제작해서 활동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기초기능 이외에도 경기기능, 심판법, 스포츠 상과 형태에 따른 역할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수업을 구조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기고 지는 결과가 아닌 배려와 존중의 과정임을 항상 강조합니다. 소규모 학교에서 수업을 해본 결과 학생이 3명 이상일 경우에 교사가 학생과 함께 활동에 참여하면 학생들과 거의 모든 경기를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가끔 학급 인원 때문에 다양한 체육 수업에 제약을 받을 경우 전체 학생이 함께 활동하는 교과 내 스포츠 클럽 시간을 활용하면 전교생 12명인 우리 학교도 거의 모든 스포츠 종목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부족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하는 사제동행 스포츠 동아리 활동 시간을 활용합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남녀노소, 직위고와 상관없이 모든 분들께서 학생들과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니다. 조금 더 심화된 체육활동은 주말을 활용합니다. 올해는 신나는 주말 체육학교 운영교로 선정되어 대한체육회와 삼척시 체육회의 지원을 받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에 새로 부임하신 이성기 교장선생님께서는 주말 스포츠 활동이 있는 날 간식을 자주 사오셔서 아이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십니다. 매점도 없고 편의점도 없는 우리 학교에서 체육센표, 떡볶이와 어묵은 상당히 인기 있는 메뉴인데요. 교장선생님의 간식에 밀려서 인기가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다양한 체육활동의 실제 운영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세다. 그렇지. 손 바로 되는 확인하고 드로잉. 앵커링. 턱 밑으로 딱 붙여서
나이스! 끝까지 가야 돼. 몸 돌아가지 말고 그대로. 그렇지. 학교에서는 날아다니던 아이들이 외부 활동에서는 긴장을 이기지 못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속상해 우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을 위해 대외 활동을 많이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니라 외부 환경의 자극으로 상처받고 극복하며 함께 치유하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더 단단해지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의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 실시한 활동 영상입니다. 학생자치회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도 운영했습니다. 아이들이 행사의 전 과정을 정말 멋지게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교사의 아이디어로는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다양한 시상을 하는 모습은 모두를 감탄하게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미 경쟁은 나쁘고 불편한 것이 아닌 경쟁의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체육활동들은 아이들이 학교가 제일 재미있어요 라고 말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런 활동 과정에서 아이들만 성장할까요? 영상으로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1999년도에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절정에 이르렀다가 이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과 상대적으로 소규모학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60인 이하 소규모학교가 많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현재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이라는 용어가 아닌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증가하는 대도시 인구 밀집 지역의 학교 부족 현상과 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한 소규모학교 증가는 그 자체로도 그리고 해결 과정에서도 참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저출산 추세에 따라 학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교사 정원 감축 정책과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급작스러운 환경의 변화 앞에서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께서 좋은 체육 수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게 아닐까요?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19로 인한 혼란스러움에도 대면 수업이 가장 효율적인 체육교과임에도 집단 지성을 활용하여 여러 방법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고 있는 우리 체육 선생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배움의 크기가 학교의 규모와 관계가 있을까요?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꿈입니다. 꿈만 가지고 오너라, 그 꿈 키워주마. 학창시절 연사님이시던 김동훈 국어선생님께서 제가 미로중학교에 근무하기 전 이곳에 근무하시면서 작성한 우리 미로중학교의 간판 글귀입니다. 비록 오래되어 색은 바랬지만 그 글에서 나타나는 소중한 교육의 가치는 아직도 반짝입니다. 이런 것이 문화가 아닐까요? 우리 미로중학교 아이들이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해 배운 가치들이 그들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 좋은 영향력으로 발휘되는 문화로 자리 잡기를 희망합니다. 네.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선생님들 모두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